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에 가서 권영진 시장에게 박 대통령 생일 광고를 심의를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구철도공사가. 심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지휘감독권을 발동해서 즉각 심의하라. 그런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실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미디어치 TV에 따로 편집해서 올릴 거고, 오늘 대한애국당 공식 카페에 강덕수 대구시당 위원장이 반중 집회 관련 대한애국당 지도부의 입장을 비공개 회의를 자기가 정리해서 올렸는데, 지금 좀 논란이 되어 왔던, 이건 제가 처음 제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친중 행각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 조원진 대표 이거 완전히 친중이구나.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한애국당 지도부, 특히 조원진 대표의 이 해명이 친중을 그냥 완전히 확정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나는 친중이다. 대놓고 얘기한 수준입니다. 조원진 대표의 친중의 문제는 일반 무슨 중국집 사장이 친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인데 이건 제가 증언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주 중국 당국 관련자들과 만납니다. 매주. 그럼 늘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오늘 중국 관료들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늦게라도 좀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매주 중국의 공산당 당국 관료자들을 만납니다. 중국집 사장의 친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발언 보면요. 중국 공산당에서 하는 얘기들을 그냥 막 갖다 지금 뱉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조원진 이용해가지고 친중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고 조원진 거기에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정원이 재정상이면요. 국정원이 수사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미국의 FBI 이런 데들 백악관이든 상원이든 하원이든 적대 국가 유착했다 그러면 바로 수사 들어가거든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강덕수 대구시당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반중 집회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박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에 중국 유학생 7만 명을 중국에서 동원했고 태극기 집회로 수십만이 모여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데 세계적인 관심거리에 하나의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언론 보도를 통해 국내 언론 보도를 유도할 수 있다. 즉 반중 집회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평TV에서 하고 있는데 반중 집회를 하자. 대한애국당도.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적대적 대결 국면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북폭만을 기대하고 요구하기 전에 미국이 가장 원하는 반중 데모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이 반중 집회에 대해서 대한애국당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걸 하니까 다른 최고위원들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하나만 한 얘기고 또 다른 최고위원이 시민단체 차원의 반중 집회는 해도 무방하나 공당의 입장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공당이 인공기 태우는 거는 적합합니까? 그 어버이연합이 수도 없이, 저도 인공기 여러 번 같이 태워봤는데, 그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이죠. 물론, 인공기는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 한반도 북부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괴뢰 정권이니까, 그건 국기도 아니에요. 근데,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에서 선거로 의석을 차지해야 될 공당이 불태우고, 그건 어울리는 행동이 아닌데, 그거 해놓고 좋다고 하면서, 반중 집회는 하면 안 된다? 언제부터 그런 거 다 따졌었습니까? 이 다른 최고위원 누군가요? 이거 험한 게 아니에요? 험한 게? 반중 집회 해도 돼요. 뭘 하냐가 문제죠. 뭘 하냐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하냐가 중요한 거지. 중국 대사관 앞에서 벤처 정당이 예를 들면 너희 석유 끊어. 김정은이 제거해. 그 집회하면 왜 안 됩니까? 이 사람도 이거 친중이네요. 완전히. 그러더니 또 다른 지도부 한 명이 중국 측에서 박 대통령 탄핵 집회에 동원한 인원은 7만 명이 아니고 정확히 1만 명이다.
참, 이분도 참, 그거 어떻게 합니까? 7만 명인지 2만 명인지. 대충 중국 이 유학생들 들어왔다는 것만 사진 기록으로 좀 남아있죠. 그건 김정민 박사 강연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잘. 그랬더니 조원진 대표가 이제 확 친중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두둔하는데 7만 명, 1만 명이라는 얘기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사진 찍혀 있어요. 사진 찍혀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국 옹호하면 어떡합니까? 사진 찍혀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 들어온 거. 또 박근혜 대통령을 팝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단 한 번도 반중을 주장한 바 없었다. 아, 그럼 당연하죠.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 공개적으로 나 반중한다 얘기합니까? 반미한다 얘기하고 아주 교묘하게 박 대통령을 가지고 자기의 친중 행각을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박 대통령께서는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이 함께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거 시진핑의 한국 방문 직전에 중국의 CCTV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때하고 이제 중국 방문했을 때 칭화대 연설했을 때 나온 얘기인데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중국과 협의했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 북핵 제거와 한중 FTA였습니다. 특히 한중 FTA를 빨리 타결한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CCTV 인터뷰 때는 정확히 나와요. 중국 전체의 이익만 따지지 말고 한국의 이익도 함께 가고 아시아의 이익까지 같이 가자. 한중 FTA에서 좀 양보 좀 해라. 그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칭화대 연설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거의 북핵을 제거해야 된다. 중국은 북핵을 제거하고 중국의 꿈, 한국의 꿈 같이 가자. 아시아의 꿈. 이건 뭐 꼭 립서비스라기보다는 외교에서의 수사죠. 외교에서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러면은 중국 인터뷰하는데 난 중국의 꿈 동의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중국의 꿈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꿈도 있고 아시아의 꿈도 있으니까 좀 공존하며 살자. 그냥 상식적인 차원의 얘기지. 이거를 가지고 조원진이는 박 대통령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을 같이 가야 하니까 우리도 중국과 함께 가자. 조원진 대표가 지금 대통령입니까? 벤처 정당이라면서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죠.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무엇이며 미국이 무엇이며 이걸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해서 외교에서 발언했던 내용 가지고 박 대통령이 중국의 꿈에 대해서 같이 가자 그랬으니까 우리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너희 조원진당 당원들. 너희도 중국의 꿈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당원들 거의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네요. 개 돼지 취급 당할 만한 당원들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저도 몸담았던 당이지만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조원진 제가 지지한 정도가 아니고 지지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완전히 친중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이거를. 그냥 구태정치, 정당민주주의 파괴 이건 제가 감당하면 되는데 나라를 완전히 그냥 중국 식민지화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를 대선 후보로 우리가 지지한 거에 대해서 저부터 포함해서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친중 정치인 이거 퇴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또 떠들어요. 시도당 위원장들은 내 얘기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 아니 당신이 뭐 외교 전문가입니까? 뭐 전문가인데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내 얘기 그냥 들어. 중국 공산당 얘기 듣고 와서 떠드는 것밖에 더 있어요? 뭘 연구합니까 당신이.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 미국과 중국은 겉으로 보이기엔 적으로 보일 만큼 첨예한 대립관계로 보이겠지만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두 나라는 서로 상생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나라 이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미중관계를 얘기해요. 특히 미국이나 영국 쪽에 있는 국제정치 전문가 책 한 권을 읽어봤습니까? 조원진 씨는? 누가 이런 식으로 미중관계를 얘기합니까? 미국의 외교에서 가장 요즘 바이블로 손꼽히는 조지 프리드만의 100년이라는 책 좀 읽어보세요. 맨날 사람들 만나서 회유하지 말고 책 좀 읽어보세요. 100년간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조로 가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중국 정책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중국을 분할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하죠. 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엮여 있으니까 미국이 피해보면서까지 그 작업을 안 해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16개국에 다 영향력을 넣어서 중국을 뜯어먹어버리겠다는 게 미국 전략이라는 것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공산당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은 상생한다. 이거 어디 또 공산당 얘기 듣고 와서 떨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 어느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가 끝났다고 보도가 나왔습니까? 그 합의 내용은 미국은 중국 측의 무역 보복을 중단하고 중국은 미국에 의한 북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것에 동의했다. 언제 어디서 동의했습니까, 이거? 양 국가 간의 채널은 수도 없는데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중국이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핵과 대량살상 무기 제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안 나서니까 계속 미국이 너희 죽어 하면서 아예 그때 트럼프는 중국을 우리의 적이라고까지 규정했잖아요. 적대국가 수준으로 규정한 거 아닙니까?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문재인이 그냥 문전박대하고 난리쳐가지고 그 수위를 좀 낮춰놓은 거 아닙니까? 언제 합의가 끝났어요? 지금도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디서 들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합의 끝났다는 거. 기사라도 좀 주세요. 기사라도. 기사가 없으면 이거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이거. 이것도 중국 공산당한테 들었겠죠. 이거. 남은 것은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이.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이 문제인데 무슨 또 러시아 문제입니다. 미국은 북폭에 앞서 레짐 체인지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애초에 부시 정권 때부터도 중국과 손잡고 레짐 체인지 하려고 그랬죠. 근데 중국이 안 하니까 그러면은 북폭 때린다고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레짐 체인지가 먼저라 생각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한 얘기고 레짐 체인지 방법은 뭐 참수부대를 이용한 김정은 제거 현 정부에서 참수부대를 해체했다. 참수부대로 김정은 제거하는데 무슨 한국군을 집어넣습니까? 한국군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요. 문재인이가 참수부대 해체하든 말든 미국이 하려면 하는 거죠. 미군 보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아예 백치네요, 이거. 경제적 압박을 통한 북한 내부의 정변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중국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뭘 참여함? 북한으로 들어가는 4개의 석유관 중 이미 2개를 차단시켰다. 이것도 또 누구한테 들었어요? 중국이 북한에게 원유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제대로 싸게 혹은 공짜로 공급하는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끊었다는 걸 중국도 발표 안 하고 북한도 발표 안 하는데 조원진 이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4개 석유관 중 이미 2개를 차단. 이것도 어디 맨날 만나고 다니는 공산당 당원한테 들었나 보죠. 근데 4개 중에 2개 차단했으면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가 절반이 끊겼다는 얘기인데 지금 외신에서는 북한의 원유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 얘기는 왜 나옵니까? 왜 북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반이나 끊었는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발언은. 북폭은 가장 쉽고 간단한 문제지만 북한 200만, 남한 100만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이건 문재인이나 떠드는 말인데요, 이거. 제가 대한애국당 그 정치기장 토론회 하기 일주일 전에 북폭과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한국에서 합참사령부에서 북폭의 시뮬레이션을 해온 최고 전문가가 조선일보에 나와서 제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상대도 안 된다. 한미연합군이 북폭을 들어가면은 북폭이요. 김정은이 참수작전이 아니에요. 핵시설과 장사포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끝낸단 말입니다. 이거 조원진 대표 원래 북폭은 15분 만에 끝나는 전쟁인데 북한 저항 감안에 30분 정도 걸릴 건 예상한다. 근데 15분 만에 장사포 다 없애버리고 핵시설을 다 없애버리는데 남한 인구 100만 명이 왜 죽습니까? 그 합참사령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격하지도 못할 거다. 설사 장사포가 날라 들어와도 대한민국 빌딩 콘크리트 못 뚫는다. 별거 아니다. 북폭의 피해 과장하지 마라.
조원진처럼 대충 듣고 지르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왔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중국에서 유학생 10,000명이 박 대통령에게 탄핵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냐 그러더니 미국 북폭은 남한 인구 100만 명 희생될 것 이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건 무슨 문재인이 쪽한테 들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북폭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해서 북폭 여론 잠재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원진 씨 이거? 미국은 레임 체인지나 북폭을 통해 북한 내부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북폭 이후 한국 내의 반미 감정이 높아가는데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 북폭을 하게 되면요. 레짐 체인지를 하려면 중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레짐 체인지를 하려면. 친중 정권 들어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문재인 같은 호구를 대통령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가급적 안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랑 계속 이 문재인이랑 같이 살 바에 차라리 그게 낫겠다 해서 아주 차악으로 보는 거고 북폭으로 북핵시설하고 장사포를 박살을 내버리면요. 자, 김정은이가 전면전 들어온다. 그렇지 않을 거란 분석들을 더 많이 합니다. 군사 전문가는. 왜? 김정은을 살려두기 때문에 김정은이 근데 반격이 들어온 순간에 김정은 죽이러 가는 거죠. 김정은 놔두고 북폭이라니까요. 그럼 김정은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 미쳤다고 목숨 걸고 들어옵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주석궁을 아예 박살 내버리는데 그래서 전면전이 안 일어난다는 분석이 훨씬 높아요. 100만 명이 왜 죽습니까? 그 상태에서 북한 내부에서 야 저 김정은이 저거 쫄보네 저 핵시설 날아가고 장사포 날아가는데도 반격 못하네 쫄보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북폭이에요.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은 북폭을 반대하죠. 친미 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과는 거리가 있는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그 정권은 당연히 체제 안정을 위해서 친미로 가겠죠. 사실 북폭이 해서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 벌어져가지고 김정은이 제거하는 게 대한민국 이익엔 가장 부합합니다. 가장 부합해요. 다만 문재인이를 놔두고 북폭을 했을 때 여기 문재인이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북폭을 미국한테 요구하려면요. 반중 데모 전에요. 문재인이 힘을 완전히 빼고 끌어내리는 상태에서 북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문재인이 트럼프가 뽑았습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았잖아요. 북폭의 최대 장애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완전히 북폭을 확대 과장해서 북폭에 공포감을 줘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친중 정권에 의한 레짐 체인지를 조원진은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과 꿈을 함께한다는 것은 조원진이 함께한다는 거지 대한민국이 그런 친중 정권을 만드는 중국의 꿈과 함께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한중 FTA를 할 땐 그렇게 얘기해. 너만 꿈꾸냐? 나도 꿈꾼다. 왜 한중 FTA 너만 먹으러 가냐? 좀 양보해라. 같이 꿈꾸자. 이렇게 얘기 되는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근데 이거 조원진이 지금 뭐냐면 중국의 꿈대로 북한을 친중 정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북폭을 지금 저렇게 결사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이거 참 제가 저는 조원진 씨가 설마 친중이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수 개혁도 아니죠. 저는 새 판 짜는 거고 보수파리들 박근혜 파리, 양심 파리, 뒤통수 치는 보수 정말 쓰레기 같은 보수 중에서도요. 친중은 없어요. 친중은. 그러니 내가 태극기 집회 태극기 들고 나온 조원진은 어떻게 친중이라고 제가 생각했겠습니까? 태극기 집회 때 제일 많이 든 국기가 뭐예요? 성족이잖아요. 태극기 다음에. 성족이랑 태극기 들고 다니는 그 집회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그 세력을 가져간 사람이 어떻게 친중이라고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 최근에 이걸 보니까 조원진,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과 한국 정치의 시사점 2015년 6월 19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 했습니다. 보도자료예요.
최근 무서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성역 없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과 자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부정부패 척결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세계에 일깨워주고 있는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진단한다. 완전히 시진핑 찬양 세미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지금 시진핑을 깨끗한 국가를 만든다고 저 사정의 칼 휘두른다고 생각합니까? 황제의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적을 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조원진 빼고 누가 시진핑한테 반부패를 우리가 배우자? 아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패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중국의 반부패 그 시진핑 그 권력을 위해서 정적 치는 그걸 배우자고 찬양하는 세미나를 한 게 조원진입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세미나를 여기에 또 김무성이가 또 가담하고 유승민이가 가담하고 김무성과 유승민은 보수가 아니니까 애초에 제껴버리고 이거 제가 알았었으면 조원진 지지 안 했습니다. 이게 참 이거 제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조원진의 힘 실어준 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당에 친중 있습니까? 친중? 미국의 북폭을 막겠다고 설쳐대는 친중 조원진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임지연 미국 변호사죠. 서석구 맨날 미국 가서 뭐 미국이 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국 팔더니 이 친중 사람 밑에서 완장 차가지고 이제 5성기 될 겁니까? 5성기? 지금 조원진 당은요. 성족이 들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을 대표로 또 아버지로 모시자면서요. 성조기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5성기 드세요. 5성기. 정체를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5성기 들고 북폭 반대 집회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하세요. 사람들 속이지 말고. 그동안 미국 팔던 자들 서석구 변호사, 임지연 변호사 결단 내리십시오. 당신들이요. 대한민국 반역자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놔두면요. 저도요. 무슨 국가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김정은이를 비호하고 있는데 중국 대사관 앞에서 너희 김정은이 드러내 원유 끊어. 아니 그 집회를 왜 못합니까? 대한민국당의 당원들 물어봅시다. 왜 못해요 그 집회를?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 가서 북폭해라. 우리가 피해를 봐도 8천만 한민족 북한 동포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김정은의 핵폭탄에 위협받는 세상 주기 싫다. 우리가 감수하겠다. 북폭해라. 조원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폭했다가 반미 감정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그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라면은. 우리가 막겠다 반미 감정. 우리가 요청한 거다 너희들에게.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원진 씨는요. 거의 커밍아웃 했는데 5성기 드세요 빨리. 5성기 들고 저기 민주당에 친중 한두 명이에요. 글로 친구들한테 가세요. 제가 그때 집회할 때 대형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성조기 들 수 있죠. 왜냐면 태극기를 워낙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거 조원진 대표가 성조기 든 사람들 태극기 대형 성조기 없이 성조기 든 사람 다 내쫓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커밍아웃 더 하세요. 더 커밍하고 대한민국에서 미국 팔던 자들 확실하게 조원진 처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전체가 다 죄인 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이거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